또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 식초랑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현미식초거든요. 네네. 색깔을 냄새를 맡아보면 네. 시큼한 향이 이제 코끝을 이제 자극을 합니다. 우리나라 식초 같은 경우는 그 현미로만 만든 식초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지역마다 그리고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재료에 따라서 다양한 식초 문화를 보여줬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밭작물이 많이 자랐죠. 그렇죠. 뭐 오곡, 작곡을 이용해서 술을 많이 빚었고 또 그 술을 이용해서 식초를 빚어왔었고 뭐 전라도 쪽이나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쑥이라든지 봄철에 그 제추해둔 쑥이라든지 쑥이요? 예. 솔잎이라든지 이런 네. 걸 갖고도 그 식초를 많이 빚어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각 지역마다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어떤 원료에 따라서 다양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 식초를 가진 게 바로 우리 전통 식초의 문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콩 만드는 과정에서 예. 우리가 그 검정약 콩을 많이 쓰죠. 진우니 콩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자로 이제 소목태라고 부릅니다. 그 찬물에 이렇게 불립니다. 하게 되면 위에 뜨는 거, 불량한 것은 버리고요. 네. 이렇게 가라앉은 거 빨리 건져내시게끔 1분 내에 씻어야 되겠죠. 그 콩 자체의 수분을 먹게 되면 나중에 또 건조를 시킬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얘를 촉콩을 만들 때 생콩 자체를 촉콩을 담다 보니까 풋내가 많이 나거든요. 이 풋내를 가시기 위해서 후라이팬에 살짝 덮어서 얘를 식혀서 그리고 유리병 같은데 그 콩을 식혀서 넣고 난 뒤에 거기다가 식초를 부어줍니다. 예. 식초를 부어줄 때 반드시 콩이 이게 부풀어서 이렇게 그 공기랑 접할 수 있거든요. 공기 접하지 않도록 그 일주일 동안 지나서 이 콩을 콩대로 드시고 또 콩물은 콩물대로 네. 이제 그 물에 희석해서 드시는 사과 식초는 집에서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사과 식초 같은 경우는 사과로 만든 식초가 아니라 사과 맛이 나는 식초인데 우리가 그 사과로 직접 식초를 집에서 쉽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발효 전문가 한상준 고수를 앞으로 모시고 지금 말씀하신 사과 식초를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모십니다. 황금알 스페셜 한상준 고수의 초간단 사과 식초 만들기. 이건 뭐 그냥 사과밖에 없는데 예, 별게 없네요. 뭐가 좀 많이 뭐가 등장할 줄 알았더니. 사과 식초니까 네. 사과만으로 만들 겁니다. 식초는. 아, 그런 거예요? 취급하는 거예요? 뭔가 있겠죠? 사과만 가지고 식초를 만들 건데 네. 사과 자체 고형분 보이는 것처럼 이게 아니라 네. 그 갈아서 즙 상태를 만들어줘야지만이 발효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안에 씨앗이 있죠. 씨앗같이 같이 갈게 되면 쓴맛이 많이 나요. 그 식초를 만들었을 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과 씨앗을 벗겨내고 난 후에 그 즙을 만들어서 사과 식초를 만들겠습니다. 예. 껍질은 벗길 필요는 없습니까? 안에 껍질은 벗길 필요 없으시고요. 안에 있는 그 씨앗 부분만. 아, 씨앗 부분. 네네. 네. 제가 집에서도 칼을 잘 안 잡는데. 아, 그러세요? 제가 해드릴까요? 아닙니다. 여기 집에서 이렇게 말이 많진 않아요. 근데 발효의 포인트는 사실 당분인데요. 네. 저렇게 이쁘고 아삭아삭한 것보다는 푹 익어가지고 완전히 뭉글뭉글한 그런 게 사실은 이 식초나 술로 담그기도 예. 퍼석퍼석한 걸로 좀 만들어도 되겠네요. 실제로 이 과일 식초를 만들 때는요, 과일이 덜 익었을 경우엔 일부러 익힙니다. 설탕을 식초를 만들죠. 예. 해서 이제 믹서기에 갈 건데 잘 아, 좀 갈리도록. 잘게 썰어서. 네네. 예. 집에서 이렇게 쉽게 사과를 갈았지 않습니까? 네. 네. 갈고 난 후에 얘를 이렇게 발효할 수 있는 사과 식초를 만들어 발효할 수 있는 용기에다가 그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 유리 용기에 지금 네, 그렇죠.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그 산화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유리. 이 상태로 발효만 시키시면 돼요. 이 상태로 발효만 시키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스트, 효모를 좀 넣어줄 겁니다. 이 상태로 발효가 되더라도 우리 지금 이 공기 중에는 그 효모가 있습니다. 효모가 있는데 공기 중에 있는 효모는 야생 효모라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사과 술을 만들고 사과 식초를 만드는데 힘이 약한 놈이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좀 센 놈들 네. 집어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스트. 아, 그게 있어요. 이스트 들어가는 양은 사과 양의 한 1000분의 0.1%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꼬집 정도. 아, 그 정도? 네. 만큼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스트를 넣고 난 후에 이렇게 예. 한번 저어주고요. 그렇죠.
골고루 넣어서 퍼지게끔, 섞이게끔. 공기 잘 통하게 면포입니다. 면포. 면포로 아. 해서 벌레 못 들어가게 고무줄로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우리 아파트 같은 싱크대 있죠. 싱크대 밑에다 그냥 넣어두고 놔두세요. 그늘진 곳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늘지고 온달. 이게 술을 만들 때는 이제 서늘한 곳이고 또 식초를 만들 때는 좀 따뜻한 곳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가정에서도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싱크대 밑에 넣어두고 예. 한 2달 동안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그 온도가 높으면 발효가 잘 됩니다. 빨리 되고. 여름에는 또 빠르네. 그렇죠. 겨울에는 이렇게 발효가 더디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 겨울철에 다 준비했을 때는 대략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놔두시면 될 것 같고. 이건 만드는 법이 아무것도 아니네. 지금 이제 뭐 봄, 가을 같은 경우는 한 2달 정도. 예. 그리고 한여름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식초가 됩니다. 차윤호 교수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아요. 예. 혹시라도 이제 어머님들이 집에서 하시다가 실패하실 가능성이 있어서 실패 확률을 조금 낮춰드리는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예, 예. 해요. 일단 사과를 가셔가지고 넣으신 다음에 이스트를 넣었잖아요. 네. 없으시면은 마트에 가셔서 생막걸리를 좀 넣으셔도 돼요. 예, 어차피 그 생막걸리에 있는 것들도 술을, 이게 사과를 갖고 술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살균 막걸리는 안 됩니다. 예, 생막걸리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용기를 하실 때 당금주용 용기가 있습니다. 얘는 네네. 안에 있는 기체는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밖에서 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 용기를 이용하시면 일단 사과 술이 잘 담궈집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식초를 그때 넣어주세요. 예. 그리고는 뚜껑을 여시고요. 지금처럼 촉발이 끼지 않도록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막는 거와 여는 것만 주의하시면 실패하실 확률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완성된 것이 요 앞에 놓여 있는 식초. 네, 이게 사과식초고요. 네. 산도가 얘가 지금 한 6도 정도 나와요. 예. 이게 그 흑초라든지 발사믹에 비해서는 거의 1배 반 정도 높은 산도가 나타납니다. 그냥 먹긴 좀 그렇군요. 어떻게 그럼 그 미국의 버몬트 지방에 가보면 식초 버몬트라는 게 있습니다. 만들어진 사과 식초에다가 이제 벌꿀을 추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1대1로 섞어갖고 여기서 물을 타셔야 되죠. 물은 대략 한 5배에서 6배 탈 겁니다. 자, 이렇게 버몬트가 집에서 이거 만든다 그러면은 이거 아침에 한 잔씩 먹으면 괜찮겠어요. 기분 저 전환도 되고. 얼음 넣고 해서 시원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해가지고. 예. 근데 이거 살 뺄 때는 꿀을 넣으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체중 조절 때문에 하신다면 이게 그냥 생수거든요. 500ml 생수. 생수에다가 예. 꿀 넣지 말고 식초만 제가 이렇게 자주 먹는 방법입니다. 거기다가 직접 넣어서. 식초를 한 스푼, 한 스푼이나 어. 우리 소주잔 있죠. 소주잔으로 반 잔 미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주세요. 들고 다니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녹차나 뭐 이렇게 둥글레차 휴대하면서 갖고 네네네네. 가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 한 번만. 그러면 네. 약간의 어떤 식초의 느낌만 살짝 스치는 정도겠네요. 살짝. 그렇게 해서 하루에 2병 정도 마시면 참 좋습니다.